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승부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오늘의 화두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제 또 환율로 가게 됐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역의 환율도 거의 변함이 없었고 1104원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글쎄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더 많이 사서 그런 건지 지금 1100원 밑돌고 한 2시 20분쯤에는 1095원까지 내려갔다 왔더라고요. 네. 이 정도 되면 또 이제 수출주 우려 좀 나오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당연히 이제 주시장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하루 이틀은 아닌데요, 추세적으로요. 일단은 1100원 이하로 내려가니까요. 또 원화 강세가 되면 또 큰일 난다는 얘기하는 것들 있죠. 자동차, 조선, 전차 다 마찬가지고요. 또 항상 상대적으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화가 강세되면 좋아진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달러 부채가 많은 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항공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달러라든가 엔화, 유로로 이제 부채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부채가 많았다, 채권이 많다. 빚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빚은 빚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전자가 그렇게 문제가 되면 현대자동차의 사상 최고 실적은 어디서 나왔고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한 기업들은 이미 가격 하나 갖고 지금 그 회사의 경쟁력을 논하는 시기는 분명히 지났다는 것이죠. 물론 중소기업 일부 여전히 로컬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자부품 회사들 그리고 섬유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워낙 1, 2원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 사실인데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회사의 실적에 미칠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오늘 6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고 오늘은 5% 이상 강세 많이 띄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물론 거의 한 10거래일 만에 원엔 환율도 1140원에서 1325원으로 100원 이상 낮아졌는데요.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럼 우려할 만한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12일 연속 사고 있는데요. 그중에 큰 요인이 두 가지 있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되었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의 요인은 원화 강세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외국인 입장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일본의 대지진 참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어떤 그 산업 발전을 쫓아간 우리나라 입장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입장에서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두 가지가 지금 외국인의 어찌되었건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어저께도 거의 5천억인데요. 지금도 보면 4,500억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종가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미 4,100억 수준인데요. 이런 것이 어떤 외국인의 매수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환율을 보면서 원화 강세 보이면은 수출주 우리가 좀 걱정을 하지만 또 외국인은 그 수출주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 이거고요. 오늘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했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은행, 보험 그리고 건설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짧은 기간에는 오히려 이제 주도주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 약간은 좀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것들도 안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2120인가요? 사상 최고가 1월 27일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그것까지 오면 다른 주식들 특히 어느 정도는 쫓아가는 성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군이 하루 이틀 쉬면 또 이런 것들도 가는 건데, 엊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증권주, 은행주, 건설 최근 2년 동안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2년 동안 못 이긴 것이 하루아침에 이길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이어진다, 주도주가 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굳이 금융주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주가 그나마 나을 것이다. 보험주는 삼성생명, 오늘 상대적으로는 재미가 없지만은요, 삼성생명 아니면 삼성화재, 그리고 뭐 LIG 이런 쪽이 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두세 가지 종목만 보셔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2011년에 건설주 중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GS건설이고요. 석유화학산업에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석유화학 인더스트리에서의 엔지니어링 중에서는 뭐 세계 3위 업체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건설주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어떤 지분 가치라든가요, 원자재의 투자 가치,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삼성물산 이렇게 제가 봤을 땐 건설주 중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 위주로만 하시면 되겠죠. 지금 주가 다 올라가는 와중에서 뭐 다 슈퍼마켓식으로 이것저것 다 짧게 매매해서 돈 벌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성자가 상당히 좀 많이 붙네요. 삼성생명, 네. 삼성화재,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그렇죠? 네. 또 건설은 이제 그 중에서 GS건설까지 보시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은 전 고점도 돌파를 어렵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얼마 또 남지도 않았고요, 사실상. 네.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이후는 네.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꼭 해야만 할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저는 뭐 전고점이 바로 내일 갈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일부터 다시 떨어질지도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간에요.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라면 어느 정도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가격 지수가 왔다고 해서 전량 다 팔고 손을 띄고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150%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예단에서 전량 차익실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껏 오른 주식 팔아갖고 안 오른 주식 사거나 떨어진 주식 사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안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거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지선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 자신이 2040을 올려드렸는데 2040이 됐건 본인 생각하는 선이 2060이 됐건 70이 됐건요. 다만 너무 지금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좀 느긋한 입장에서 본인이 5일선, 21선, 61선 아니면 여러 가지 선호도로 하시는 지표가 됐건 개념이 됐건 간에 하시면 좋은데 그 선이 이탈하면 과감하게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때도 종목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 주식을 같은 비중을 일정 부분 한 3분의 1 정도 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화학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 주군을 핵심 대형주 위주로 70% 갖고 가시고요. 나머지 30%는 현금 계속 현금 갖고 가실 것이 아니라 무슨 이런 요즘 삼성물산이건 이런 은행주건, 증권주건 짧게 해 나가시는 그런 트레이딩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게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선은 2040선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7대3 정도로 주식과 현금 비중 말씀해 주시는데 나머지 네. 30%는 어제 오늘처럼 약간의 그동안 못 올라갔던 키맞추기 현상 나타날 때 은행, 보험, 건설, 일부 건설주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위원과 함께 마지막 승부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